자, 그러면 이제 6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이 6번 문제는 13년 2차 기출 문제에 나왔던 건데, 여기 좀 약간 부연 설명하면, 원래 이게 이제 그 외에도 원래 서양사 관련된 문제예요. 서양사 길드 관련된 문제거든요. 중세 유럽 관련된 문제인데, 여기에 이제 사료학습 관련된 문제가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서양사 관련된 문제는 따로 이제 서양사 배치시켜 놓고, 요거는 이제 사료학습 관련된 문제들 좀 약간 넣었어요. 물론 뒤에 이제 길드 경제활동 내용도 있긴 있지만, 자, 그래서 이제 편집을 했어요. 자, 내용을 보면 그 H 교사는 고등학교 그 세계사 수업에서 다사료를 이제 선정하여, 여기는 없지만 이제 원문에는 있어요. 다음과 같이 이제 수업을 구상했다. 학습 목표 A를 달성하기 위한 교사의 사전 활동을 사료학습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두 가지 기수하시오. 그리고 C에서 교사가 설명할 내용을 B의 학습 주제와 관련되어 구성하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일단은 이제 첫 번째 물어보는 것이 이제 그 A를 달성하기 위해서 교사 사전 활동을 사료학습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쓰는 거하는데, 자, 다양한 사료를 읽고 분석할 수 있는데, 그러면 교사가 이제 이때 사료 문제점을 제시했잖아요. 이걸 하기 위해선 사전 활동으로서, 그러니까 다양한 사료를 설정하기 전에 뭐냐 분석하기 전에 그 당시 사전 활동이 뭐냐, 그러니까 이게 사료를 읽고 분석하기 전에 고려할 점이 뭐냐, 사전 활동으로서 고려할 점이 뭐냐, 그리고 활동을 사료학습 문제점 보완하는 측면이 두 가지 있다고 했죠. 그 두 가지 측면이라는 것은 이게 왜 이렇게 이상해? 두 가지 측면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단은 그 녹색책하고 남색책에 있는 내용을 쓰시면 돼요. 그 앞에서 이제 했던 그 내용을 쓰시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쓰실 수 있는 게 이게 13년도 기출 문제예요. 예. 그래서 사료학습 하기 전에 뭐냐면 교사가 이런 걸 고려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문제점 그 관련된 내용이 여기 있어요. 자, 그래서 학생들이 사료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교사는 내용을 검토해요. 학생 수준에 적합한 표현을 바꿔 편집할 필요가 있고요. 둘째는 사료가 역사적 사실을 압축적으로 서술하거나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배경 지식이 없으면 이런 사료를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 자, 이런 사료들은 교사가 추가 설명을 담당하거나 다른 관련 자료를 함께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뭐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길드 관련된 내용은 요거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를 보자. 7번 문제. 자, 7번 문제를 보면 보기에서 사료학습 방식을 통해 역사적 사실을 가르칠 때 유의할 사항을 각각 묶어 쓰시오. 92년도 문제인데, 요건 예전에 이제 역사 개론이라는 파란 책에서 문제 낸 거예요. 예. 근데 뭐 상식적으로 이제 뭐 맞출 수 있어요. 자, 일단은 유의할 점들 이제 골라서 쓰라고 했으니까 내용을 보면, 적합한 사료 선택 뭐 맞죠? 그다음 학습 활동의 구체 단계 설정하고, 그다음 여러 가지 해소할 수 있는 개방성을 보장하고, 여기까지는 상식적으로 다 고를 수 있어. 근데 니은 지적 능력이 우수한 학습 집단을 선정한다. 약간 이거는 맞지가 않는다는 느낌이 들죠. 예, 요거는 틀렸죠. 그래서 다양한 학생들을 이제 하면 사회학습 진행 때 이렇게 지적 능력이 우수한 집단들을 선정해서 따로 진행할 경우에는 이 학생들의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어.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안 하면 안 되죠.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 그냥 맞출 수 있는 거야. 예. 하여튼 지금 기본서에는 없지만 그 당시에 역사 개론이나 뭐 이런 책에서는 이제 있었던 내용이에요. 예전 파란책. 자, 그냥 8번 문제 볼게요. 8번 문제는 사료학습이 지적 능력이 모자란 학생들보다는 성공적인 결과를 학생들이 보다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 타당하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사료학습은 지적 능력이 모자란 학생들이 보다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 요걸 보니까 이제 니은이 왜 틀린지 아시겠죠? 예. 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도 타당하지 않은 거. 이것도 이제 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면 예전에 파란 책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일단 답을 이제 추론해 보죠. 자, 사회학습을 통해 학생들 역사 사건의 시대적 배경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 맞는 것 같지만 일단은 틀려요. 왜 그러냐면 이게 사회학습이라는 자체가 체계적인 어떤 그 뭐냐면 파악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이게 아까 말했던 지식의 결과가 아니라 지식의 가정이잖아요. 그 가정이면 이제 지식을 이제 배우는 그 지식을 알아가는 과정인데, 이게 지식의 형성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탐구하는 과정인데,
이런 것은 체계적인 파악보다는 어떤 역사 사고력과 관련돼서 체계적인 파악 같은 경우에는 뭐가 적합하냐 시대적 배경 체계 파악은 이건 사료학습보다는 강의식 수업이 적합해요. 강의식 수업. 예. 그래서 강의식 수업이 먼저 접합하고 그래서 이제 오히려 사료학습은 전반적인 체계적 역사 지식을 전수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강의 수업에 접하고 요거보다는 이제 역사 사고력이나 분석 능력, 그다음에 사료를 다루는 능력들 이런 것들 스킬적인 측면이 뭐냐면 딱 적합하죠. 예. 그래서 요건 틀리고 자 2번부터는 뭐 상식적으로 맞출 수 있는 거죠. 자, 학생들을 이제 그 사료 해석할 때 전문가나 다른 학생들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개방성을 보장이 있기 때문이다. 자, 학생들이 사료 분석과 종합하는 과정을 통해 고도의 사고력과 판단력을 기를 수 있고 사료 학습이 학생들에 대한 흥미와 학습 의욕을 새롭게 북돋워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인데 요거는 뭐 이 사료 학습이 직접 능력이 모자란 학생들이 성공적 결과를 가질 수 있다라는 말 안 써도 요건 전반적으로 사료 학습의 문제점 그러니까 사료 학습의 내용이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이건요. 자, 9번을 풀어보죠. 이 9번도 96년도 문제잖아요. 네. 96년도 문제인데 이것도 이제 예전에 파란 책 내용인데 노란 책 내용하고 또 겹쳐 있는 부분도 있어요. 자, 사료학습에 관해서 바르게 설명한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사료를 활용하는 방법에 따라 강의법, 토론법, 탐구법 같은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사료학습 같은 경우는 탐구법도 있지만 강의법과 토론법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예.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강의식 수업에도 탐구학습 사료 이용하죠. 예. 탐구법도 사료학습에 연결돼 있고 그래서 이제 답이 이제 1번이에요. 예. 자, 그럼 분산적 접근 방법은 역사 연구의 방법 이야기에서 1년에 4-5번 정도 실시하는 것이 좋다. 근데 이거 맞는 것 같지만 이거 틀려요. 왜 틀릴까요? 일단은 분사적 접근 방법과 단원적 접근 방법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이제 사실 이제 발표했는데 이게 논란책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사료 학습 방법 중에 분사적 접근 방법과 단원적 접근 방법 두 가지가 있어. 예. 그래서 요걸 이제 파악을 해 두셔야 되는데 분산적 접근 방법은 뭐냐면 필요에 따라 그냥 하는 거야. 예. 필요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이제 수시로 이제 하는 게 분산적 접근 방법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만권을 했다. 훈육십주를 하는 거고 성종을 했다. 그 10월 28조 이렇게 이제 했던 것이 분산적 접근 방법이고 단원적 접근 방법은 이제 따로 사후 학습의 어떤 단원을 설정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원을 설정해서 그래서 독자적인 사료 모형이 있어야 돼요. 수업 모형이 있어야 돼요. 예. 이게 이제 그 단원적 접근 방법이야. 단원적 방법. 근데 이제 그 여기 2번은 분산적 접근 방법이라는 게 아니라 이건 단원적 접근 방법이죠. 예, 체계적으로 하는 것때 역사 연구 방법을 이해하는 거고요. 단원적 접근 방법은 이 분산적 접근 방법은 주 강의식에서 많이 하는데 단원적은 이제 탐구식 수업하고 연결돼 있어요. 물론 강의식도 있지만 예. 그래서 주로 1년에 4에서 5회 정도 실시해요. 이건가 한 단원 설정해서 연중 4에서 6회를 이제 실시하는데 자 요거는 이제 분산적 접근 방법에서는 그 내용이 아니라 단원적 접근 방법 관련된 내용이다. 그다음에 이제 그 사료 진행 시 사료학습 진행 시 교사가 사료 비판과 해석을 하는 것이 사료학습 목적을 살릴 수 있다. 사료학습 자체가 그 학생들 역사 사고력이나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이거. 근데 교사가 사료학습 비판을 하면 이건 아니죠. 학생이 해야죠. 이거는 주체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틀렸고.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4번은 단원 접근 방법하고 이제 분산 접근 좀 차이점을 물어보는데 단원 접근 방법 통사학습 과정의 본시 학습 내용과 관련 있는 사료를 수시로 한다. 이거는 뭐죠? 이거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수시로 교사가 훈육 10조 할 때 태조 방문할 때 그 훈육 10조 하고 성종할 때 15, 28조 하는 거 이런 걸 얘기하죠. 답이 이건 틀리죠. 예, 그래서 맞는 거니까 1번이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단원적 접근 방법에는 분산적 접근 방법 이렇게 틀리고 그래서 분산적 접근 방법, 단원적 접근 방법은 시험 문제 나왔고 논란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좀 외워두세요. 이 개념 차이를 뒤에도 나와 있어. 이 관련된 내용이 예제 객관식 기출 문제도 나와 있거든요.
자, 그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연표와 지도를 보죠. 음. 연표와 지도는 자주 나오는 테마들이죠. 예. 그래서 이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먼저 다음은 역사 지도가 나오는데 A와 C는 역사적인 대표적인 세 가지 형태다. 기능 측면에서 A와 B는 차별될 수 있는 C의 두드러진 특징을 한 가지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보면 일단은 이제 그 A하고 B는 딱 볼 때 뭐야? 단편적인 어떤 사실들만 보죠. 그 통일 신라 시대 때 예, 그 구산 선종에 있는 자료와 그다음에 조선 말기 때 이제 봉기 예, 관련된 단편적 사실만 알려주잖아요. 자, 근데 이제 이에 반해서 여기 신라 영토 확장을 보면 어떤 이제 그 뭐냐면 역사 시간적 변화의 개통성을 알 수 있죠. 이건 공간적 그 딱 시간이 정해져 있는 단편적인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진흥왕 때 뭐 이렇게 발전 과정, 시간적 순서대로 하는 발전 과정 알 수 있고 또 여기 보면 입체적 역사 이해도 가능하고 또 이걸 보면 상상적 이해도 유도하고 공간적 이해도 증진시키는 여러 작용이 있잖아요. 요런 걸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06년 화환책에 나왔던 내용을 기반으로 이제 문제 낸 것 같아요. 예. 그렇고 자, 그다음에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는 이제 12년 기출 문제인데 이거는 녹색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역사지도와 지도의 차이점, 역사지도 활용 방법 그 이런 것들 이제 물어보고 있는데 지지도 그 볼게요. 자, 가는 일단 가는 이제 그 각기 다른 시점에서 일어난 사실들 하나의 지도에서 표현하고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고려시대 행정제도 같은 것들 있잖아요. 지방행정제도. 근데 이 지방행정제도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특정 시점에서 만들어진 거 아니죠. 그래서 이제 뭐 사도부, 십이국, 오도양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뭐 현종부터 뭐 예종까지 쭉 해갖고 진행되었고 했잖아. 근데 이것을 이제 시간적인 어떤 그 표현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음, 보이는데 그래서 보통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 각기 다른 시점에서 새로운 하나의 지도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 맞죠. 근데 요거는 뭐와 연결돼서 이제 시험 문제 낸것 같아 냈냐면 지휘 지도와 연결돼서 차이에서 보는 거예요. 지휘 지도. 그래서 지휘 지도 같은 경우에는 특정 시점의 사회 형성의 지휘적 위치를 제공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역사 지도 같은 경우는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된 사실들 공간적으로 표현하는 거야. 예. 이거를요. 그래갖고 여기 하나의 지도를 이제 표현하고 있다. 자, 그래서 지휘 지도와 역사 지도의 차이점 측면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이 이거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에 포기된 사실을 선택하는 과정 지도적 해석이 들어갈 수 있죠. 이것도 지휘 지도하고 역사 지도의 차이점을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 지휘 지도는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최대한 그대로 정확하게 세밀하게 지형을 표시한 데 있는데 이에 반해서 역사 지도 같은 역사 사실 전달하는 것보다는 해석을 중점에 두죠. 예. 그래서 이제 지도 제작에 상당히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 있다. 이런 걸 이제 볼 수 있어요. 자, 그래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다양한 주제와 관련된 역사 사실을 종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요거는 딱 보기에 그렇지 않죠. 지금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고려 말부터 해서 조선 때까지 통신라부터 해서 조선까지 국경선을 표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볼 때 이제 뭐 국경선을 표시한 거지 뭐 이걸 알 수 있냐 그거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보통 이제 역사지도 활용 관련된 내용인데 역사 지도의 활용 중에 세 가지가 있어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단순한 지역 지명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일정 공간의 어떤 역사 시간적 계통적 변화를 알 수 있는 지도지 뭐 다양한 주제를 관련된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주제와 관련된 내용들은 어떤 방법이 있냐면 그 역사과 이제 내용을 보면 그 녹색책 내용을 보면 한 장의 지도를 통해 역사적 사실을 알 수 있는 것도 있죠. 이런 것들 얘기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대동리 운송 과정과 관련된 지도자 이 지도를 보고 학생들이 지역별 대동세 그 납부 방법이나 바다의 내륙과 물길 운송로 조창이 등뭐 인류 지역 같은 역사에서 사실 다양하게 알 수 있잖아요.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나지도는 어 그냥 종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앞에 국경선의 변화의 개통적 시간적인 변화만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좀 틀렸다. 두 번째 유형이죠. 예, 그래서 이건 틀린 내용이고 그다음에
나는 선택된 주제에 관련 일정 구간 이상 변화사를 파악하는 데 효과적이죠. 그래서 여기 국경선의 변화를 통해서 이제 하는 것을 맞다. 그래도 이건 맞죠. 그래서 정리하면 기획과 니은과 관련된 것은 역사 지도와 지지도 차이점을 염두에 두고 문제 만든 거고, 디귿과 니은은 역사 지도의 활용과 관련된 거예요. 세 가지 활용이 있죠. 지리적 지명을 단순히 아는 거, 그 다음에 시간적 계통적 변화를 아는 거, 두 번째 유형, 그 다음에 한 장의 지도에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들을 아는 거, 두 번째 유형이에요. 이거는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역사 지도와 지리지도의 차이점과 역사 지도의 활용적 세 가지 유형, 요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답은 이제 기억이니까 4번이죠. 제가 이제 문제 분석란에 요걸 적어놨어요. 정리해놨어요. 여기 역사 지도와 지리의 비교 관련된 내용 있죠. 네, 요번 지면에서 이제 기획하고 니은 있죠. 관련된 지문이니까 역사 지도와 지리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요거 외워두세요. 이 녹색 책에 있는 내용이야. 그래서 한번 나올 것 같아. 지도 문제 나올 때. 자, 그다음 4번을 보죠. 4번이 있고 3번이죠. 예. 3번 보죠. 자, 역사학습에서 시간적 연속성과 시간의 변화에 대한 관념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주는 자료. 이거는 뭐 그냥 딱 나오죠. 예, 시간적 역사 연속성과 시간의 변화에 대한 관념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는 자료. 역사 연표죠. 예. 요거는 4번이죠. 자, 그다음에 4번을 볼게요. 4번. 자, 이거는 이제 연표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다음은 일제 강점기 때 강점기에 대한 교수 학습 활동 중에 교사가 학생들이 나눠준 학습 자료다. 이 연표죠. 딱 봐도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보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보는 것을 익히는데, 일단은 이제 가 연표가 뭐냐? 이건 해설 연표예요. 녹색 책이 나와 있죠. 예. 그래갖고 이제 그 구성 형식별로 해갖고 이제 연표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역사적 사건과 어떤 발생 시기가 그 사건의 내용을 표현하는 것이 해설 연표와 관련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무단 통치 시기 때 이제 연표도 쭉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별표 표시를 해갖고 요때 사건의 어떤 특징들을 이제 해설하고 있죠. 이렇게 별표 하나, 이렇게 별표 두 개씩고. 자, 그럼 나연표는 뭐냐? 나연표는 백연포죠. 백연포. 근데 백지도하고 비슷한 건데, 백지도는 이제 지도만 이제 있는 거잖아요. 이건 연표만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연표를 누가 채워주냐? 이거는 학생들이 채우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학생들이 채워가지고 그 내용을 이제 쓸 수 있도록 한 거죠. 주로 이제 뭐 형사평가용이나 정리용으로 만든 거죠. 예. 그리고 역사적 사실의 관련성을 정리하는데 효과적이고, 예전에 한번 또 이게 뒤에 또 기출문제 나왔죠, 최근에.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두 가지 연표, 해설 연표와 백연표에 관련된 내용들인데 한번 이제 좀 풀어볼게요. 자, 여기 보면 가의 역사적 사건의 발생 시기가 물론 그 사건의 내용을 보여줌으로써 참고자료 역할을 할 수 있다. 맞죠? 해설 연표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이렇게 따옴표 쳐놓고 별표 두 개 쳐놓고 관련된 사실 알 수 있고요. 자, 가는 이제 개별적 역사적 사실 영역별로 분류하여 역사적 사실과 위기와 인과관계 이해하는 데 효과적이다. 자, 요거는 틀렸죠. 요거는 그 해설 연표가 아니라 요거는 뭐냐 분야별 연표라고 해요. 분야별 연표. 정치, 경제, 뭐 사회 영역 이렇게 분야별 연표가 있어. 연표 분류 방식 중에. 그래서 이제 틀렸고,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을 보면 나는 학생들이 직접 작성하는 걸 통해서 어떤 역사 사실이 중요한지 파악하고 그 이유 생각한다. 예. 그래서 백연포의 이제 뭐냐 장점이죠. 이거 또 2년 전, 3년 전 기출문제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있고, 그래서 나는 학생들이 학습이 끝나도 배운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역사적 흐름과 연관성을 높이는 데 정리한 데 있죠. 백연포의 장점에 또 속하죠. 그래서 요거 그대로 나온 거야. 예. 20년도 기출문제인가 21년도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그래서 답이 기역, 니은, 기역, 디귿, 니은, 니은을 빼고 답이 4번이죠. 4번. 그래서 이제 보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5번을 볼게요. 자, 5번은 이제 14년도에 나왔던 기출문제인데, 자, 가를 바탕으로 나의 기억에 들어갈 제작 학습 활동을 쓰고, 그 다음 다에 밑줄친 니은의 평가전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한 가지 쓰시오.
아이 친숙한 또 평가자의 신뢰도 이렇게 나왔네. 예. 자, 객관도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나왔죠. 자, 그래서 이제 그 평가자 신뢰도, 평가자 내 신뢰도가 있고 평가자 외 신뢰도가 있죠. 예, 여튼 자, 여기서 가를 바탕으로 나의 기억에 대한 제자학습 활동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연표 학습하는데 이 특징이 뭐냐면 우리 가족과 관련된 거야. 시대적 흐름이 딱 나와 있고 그 가족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1차 시대적 흐름과 함께 우리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때 이제 했던 것들을 서로 연결시켜서 얘기하죠. 자, 이런 걸 무슨 연표라고 하냐면 가족 연표라고 해요. 기억에 드는 가족 연표. 또는 뭐 나의 연표 이렇게 이제 있죠. 가족연표, 나연표.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이 그 녹색책이 있어요. 예, 녹색책 내용이. 그래서 이제 그 여기 이제 나연표, 가계연표를 쓸 경우에 가족연표를 쓸 경우에는 그 당시 이제 그 학생들이 학생 자신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국가나 지역적 사건을 연결시켜서 역사적 변화가 자신의 가족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때 교사가 연표를 넣어야 할 중요한 사건이 무엇인지도 지도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것도 녹색책에 있는 내용인데 제가 이거 다 정리해놨어요. 나의 연표 이렇게 학생들 자신의 삶을 중요하다는 선택에서 이런 내용들. 요게 이제 뭐냐면 장점과 교사의 지도 방안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나의 연표, 가계 연표. 예, 요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아마 이제 다음에 이제 뭐 기출 나오면 요게 나오겠죠. 장점이나 지도 방안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 한번 이제 가족연표, 가계연표가 나왔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객관도 관련된 내용이죠. 평가전의 신뢰도 있는데 자, 여기에는 이제 그 평가전 신뢰도를 이제 높이기 위해서는 주요 방안이 뭐냐면 그 명확한 평가 기준을 확립을 해야 돼요. 평가전 기준을. 그래서 이 객관도 관련된 내용을 한번 좀 읽어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신뢰도는 평가 점수와 일관성과 정확성을 말하며 동일한 대상에게 동일한 평가를 반복적으로 실시하거나 동형검사를 실시하여 얻은 결과들이 일관성이 있거나 측정 오차가 적으면 신뢰도가 높다고 평가한다. 자, 이 시단호는 이단호 실시한 거의 평가적 신뢰도 그대로 나왔죠. 평가적 신 객관적 요번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 그래서 항상 기출문제 분석이 상당히 중요해. 역교대에서는요. 예. 기출만 제대로 하면 90%는 먹고 들어가는 거야. 자, 객관도는 그 뭐냐 평가자의 주관적인 평가 없이 얼마나 일관성 있게 공정하게 채점한 걸 보입니다. 그 안에 두 가지가 있는데 평가자 간 신뢰도와 평가자 의 신뢰도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평점자 간 신뢰도와 채점자 간 신뢰도 있어요. 그 안에는 그래서 관찰자 간의 신뢰도 볼 수가 있다. 예. 그래서 평가자 간 신뢰도, 채점자 신뢰도 그나 세 가지가 있는 관찰자 신뢰도. 그래서 이제 등급위원 평가 결과라면 평점자 간 신뢰도고 평가의 결과가 관찰위원 간 관찰 간 신뢰도 있다. 평가자 간의 신뢰도는 한 평가자가 다른 평가자가 얼마나 유사하게 평가할 수 있는가 여부인데 그래서 평가자의 신뢰도는 한 평가자가 다른 모든 측정 대상 지속적 일관성 있게 있다. 그래서 평가자의 신뢰도는 두 명의 평가자 간의 어떤 신뢰도를 얘기하고 평가자의 신뢰도는 한 명이 이제 채점할 때 앞에 채점과 뒤에 채점이 뭐냐면 동일하냐, 그래서 지속적 유지되냐 그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그 객관성이 그 객관식은 상관없겠죠. 근데 문제는 수행평가, 서수행평가 때문에 문제야. 그때 이제 주관적인 요인이 많이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이때 이제 평가자 신뢰도가 되게 중요한데 두 명 이상의 교사가 서수행 평가 문항이나 수행 과정을 공동 제작하고 비슷한 내용의 답안을 점수 매길 때 점수차가 크다면 평가자 간 신뢰도가 낮은 거고 동일한 교사가 비슷한 유형의 쓴 학생들이 다른 점수를 부과할 때는 평가전의 신뢰도가 낮은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그 김 교사가 평가전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역사 교사 스스로 명확한 평가 기준 확립해야 돼. 이거 쓰셔야겠죠. 그래서 평가 기준을 하고 A 학생을 할 때 B 학생, C 학생 할 때 동일하게 평가를 해야 돼요.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이제 보시면 되고요. 올해 시험 문제 나왔던 거하고 연결돼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을 볼게요. 6번. 자, 6번은
이게 이제 최근에 문제 나왔던 거 21년 재작년에 왔던 거죠. 그래서 연표의 유용성과 그다음에 이제 설명 방식, 총괄적 설명도 있고요. 그다음에 배경포의 교육적 의도 이런 거 있어요. 배경포는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 그대로 나온 거예요. 예, 몇 년도 문제야? 11년 문제가 요 두 개 써가지고 외워가지고 쓰신 분들 맞았어. 예. 이 배경포의 장점 아니야, 요거. 자, 하여튼 요 문제인데 한번 풀어볼게요. 자, 대주제도는 근대 국가 수립 운동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이제 A 교사하고 B 교사 이제 C 교사에 대한 내용이 있죠. 예. 그러면 이제 한번 문제 풀면서 이제 보죠. 자, 밑줄친 기억에 대한 밑줄친 기억에 대한 밑줄친 니은의 유용성을 한 가지 쓰시오. 그래서 이야기 수업은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주요 사건을 파악하고 이때 연표를 사용한다는 거야. 이야기 수의 연표의 유용성인데 이게 전반적인 연표의 유용성 쓰시면 돼요. 예. 그래서 연표의 유용성은 제가 정리를 쭉 했죠. 파란색과 녹색색 기준으로 했고 쭉 쓰시면 되는데 뭐 역사의 사건 연대적 위치와 사건의 거리감을 파악한다. 역사의 사건들과 종적 관련성을 파악할 수 있다. 이 종적 관련성은 이제 시간의 흐름에 관련된 거고 역사의 흐름을 계통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어떤 역사적 사건을 다른 사건과 비교해 인식하면서 시대관념을 기를 수 있고 그래서 연표로 수록된 역사의 사실 계통적으로 제시하면서 역사의 사건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볼게요. 자, 디귿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설명 방식을 쓰고 그 교육의 유형점 한 가지 쓰시오. 자, 이 디귿은 국제보상운동이나 정리병 등 그 성격을 주목하여 그 당시 진행되는 역사 흐름의 한 부분을 설명을 하도록 한다. 시대적 지향을 공유하는 사건들을 묶을 수 있는 국권회복운동의 개념을 형성한다. 자, 이거는 하나의 어떤 그 주제를 가지고 시간적 흐름의 변화나 이런 주제를 가지고 묶는다. 이거는 총괄이죠. 묶을 수 있다. 이 총괄 개념을 총괄에서 묶은 개념을 총괄 개념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 유형성을 써라. 유형성은 이제 총괄 개념의 유형성을 쓰시면 돼요. 예, 이것도 쉽죠. 총괄은 자주 시험 문제 나왔던 거니까. 자, 묻다. 그래서 총괄 개념이고 유형성은 사건을 종합 분류하고 자율 정리에 필요한 역사학습의 구조를 도움이 될 수 있다. 특수한 사건을 일정한 인연과 동향 관련시켜 이해하여 사건의 상호관계를 전체 일부를 파악할 수 있다. 사건의 관계를 알 수 있으며 관련 정보를 찾는데 유용하고 역사의 사고를 기여할 수 있다. 과거의 구체적인 모습을 되살리고 과거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파란책, 그 다음에 남색책, 녹색책 파란책, 남색책, 그 다음에 그 어디야 논란책이 있는 내용을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총괄 개념 관련된 내용은 뒤에 제가 이제 교수학 역사 이론 부분에 강의할 때 더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서 같이 나왔기 때문에 같이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보죠. 밑줄 친 니은의 교육적 의도를 한 가지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학생이 연표를 제작한 다음 그 연표를 이용해서 내가 쓰는 근대사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내용을 보면 니은의 교육적 의도 이렇게 이제 있는데 니은이라는 거는 백연포를 얘기해요. 백연포. 예. 그래서 백연포를 제작한 다음에 이렇게 하죠. 여기 이제 알 수 있는 게 학생이 연표를 제작했다는 거예요. 주어진 연표를 그대로 이용한 게 아니라 학생이 연표를 제작했다는 것은 연표가 있고 틀만 있고 학생이 그걸 채워나갔다는 거죠. 그럼 백연포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요때 이제 교육적 의도를 쓰자고 하는 거죠. 그 앞에 있는 그거 두 개 쓰시면 돼요. 기출문제 외워가지고. 그래갖고 또 녹색 책에도 있죠. 그러면 이제 보면 자, 어떤 사건, 역사 사실이 중요한지 판단하고 그 이유를 생각하면서 역사 사고를 키울 수 있다. 생각이 안 나면 그냥 역사 사고라고 그냥 쓰세요. 예, 하나는 걸려들어요. 50% 걸려들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동 강의 할 때도 얘기했지만 역사학교 교수님이 이제 들어갈 때 제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모르면 그냥 역사 사고력을 양성할 수 있다. 그걸 쓰면 이제 된다고. 예. 자, 그리고 이제 정리용이나 형사평가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있고 그 위에 이제 그 뭐 역사의 관련성을 정리하기 위해서다. 뭐 이런 내용도 쓰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풀어봤고, 자, 기타 이제 교수학습 자료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요게 뭐 시청각 교육 자료도 있고 향토사
지역사도 있고 그런 자료도 있어요. 예. 내용도 한번 보면 자 1번을 보죠. 1번은 06년도에 나왔던 문제인데 여기는 아직까지 녹색 책이 나왔던 것이 아니고 06 이후니까 이건 아직 파란 책에 냈던 문제야. 이거는요. 예. 다음 빈칸 가에 들어간 용어를 쓰고 영상 자료를 역사 수업에 활용할 때 가에 고려해서 지도한 유의점을 쓰시오. 자, 영화나 다큐멘터리, 드라마 같은 영상 자료를 역사 수업에 활용할 경우에는 학습자의 학습 동기의 흥미를 자극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의 역사적 상상을 구체하고 생생하고 오랜 기억되는 학습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역사 자료를 활용하기 위한 역사에는 역사적 사실의 정보에 의해 역사적 시간성에 의해 맥락과 상황에 의해 감정이입적 상상적에 의해 자유 담겨져 있는 역사의 사실에 대한 뭘 추구한다. 비판적을 추구한다. 비판적 이해. 비판적 이해. 그래서 이제 파란책에도 있고요. 핵심 단어. 그 당시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면 안 되죠. 그다음 남색 책에도 그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예. 남색 책. 녹색 책이다. 녹색 책에도 그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가를 지도할 때 유의점 한 가지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일단 그 비판적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지도상 유의점을 쓰라고 했죠. 파란 책 내용을 이제 관련된 내용을 쓰시면 되는데 영화전을 무비판적 몰입하지 않고 가상화 재현된 현실과 역사적 사실 간의 차이점을 유의해야 한다. 예. 이런 내용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유의할 점. 자, 관련 설명 제가 문제 분석에 다 적어놨으니까 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볼게요. 2번이 뭐와 관련된 거야? 지역사 관련된 거야. 이게 몇 년도야? 92년도죠. 92년도. 92년도에 태어나지 않으신 분도 있죠. 강의 듣는 분에. 자, 하여튼 되게 오래된 문제예요. 92년도 때 임용시험이 봤던데요. 92년도. 그래서 지금 50대 초반까지는 임용시험 보던 세대거든요. 50대 중후반 넘어가면서 이제 그때는 이제 국립학교 나오면 그 자동으로 선발되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사립학교는 순회교사라는 걸 봤어요. 근데 이게 92년도에 한번 소송을 걸어갖고 잘못됐다 해갖고 이제 판결 나서 이때부터 임용을 봤어. 그래서 92년부터 해서 96년도까지의 문제들이 이런 사지성단 객관성 문제고 97년부터 해서 몇 년도야? 갑자기 08년까지 주관식 시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09년부터 해서 13년까지가 오지성단형 시험이에요. 그리고 2차 기출 돈수형 시험 있고 14년부터가 지금 현행체제예요. 계속 주관식으로 이제 보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게시판에 보시면 그게 나눠놨거든요. 이렇게 06년 나눴고 99년에서 97년 08년까지 09년 13년 14년에서 이렇게 4개 게시판을 만들어 놓는데 다 역사적 이유가 있는 거야. 예. 항상 우리과는 역사과니까. 예. 자, 하여튼 이게 되게 오래된 문제고 예전 파란책에 있는 문제야. 예. 그래서 이제 뭐 지역사는 그 당시 향토사밖에 없었으니까 이 당시 향토사 된 것 같아. 그래서 향토사는 역사 교육의 교과 내용을 채택할 때 고려할 사항을 거리가 먼 것은 이렇게 있거든요. 자, 이거는 이제 뭐 예전에 파란책에서 냈지만 뭐 녹색책도 연결해 볼 수 있죠. 녹색책은 지역사는 큰 개념이 있고 지역사 종류가 3가지가 있죠. 향토사, 그다음 두 번째 가 지방사, 그 다음에 3번째가 작은 범위의 지역사. 그래서 향토사, 지방사를 플러스 시킨 거지 지역사죠. 예. 요거는 향토사니까 향토사의 그런 장점과 단점을 영상시켜서 보시면 돼요. 향토사는 자신이 태어나고 생활하고 있는 교장의 역사죠. 그러니까 예양심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어.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학생의 어떤 필요와 능력에 따라 이제 그 고려할 수 있고요. 고려해야 되고 또 인지역 과목과 합동이 가능하죠. 예. 그런데 요게 딱 눈에 보이죠. 국가사의 아조스 연구. 이거는 향토사 관련된 게 아니라 요거는 녹색책에 나와 있지만 지방사의 문제점이죠. 오히려 여기는 향토사는 국가사의 아조스 연구가 아니라 너무 국가사를 무시하고 지방의 어떤 특수성 이런 것들 강조하죠. 고유성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객관적 역사 인식이 안 되죠. 예. 자기 미화에 빠질 수 있고. 그래서 이건 지방사의 문제점이야. 지방사. 예. 그래서 답이 1번이야. 이 향토사 문제가 92년에 나왔다가 한동안 이제 안 나왔다고요. 뒤에 또 나와요. 뒤에. 예. 이거 좀 다시 뒤에 얘기할게요.
자, 3번 문제 볼게요. 3번 문제도 요것도 이제 종합준위 문제예요. 뭐 역할극 관련된 내용도 있고 그다음 지역사 관련된 문제도 있고요. 예.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오리엔테이리즘 관련된 문제도 있고. 예. 그래서 복합 문제인데 일단 여기에서 풀어보기도 하죠. 자, 가와 나의 수업 계획을 시행하는 교사의 수업 방법을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있는 데 고른 것은 이렇게 있거든요. 가는 이제 뭐는 지역사 할 때, 지역사 수업을 할 때 지역사 관련된 소재들, 학습 자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이제 그 조선시대 때 지휘지나 이런 인문지휘지를 많이 이용하죠. 읍지로 이런 것들을 관련된 내용인데 볼게요. 그러니까 조선 후기 때 인문지휘를 활용하여 임진왜란 이후에 경상도 지도의 인물 풍습을 중심으로 지역사를 냈다. 네, 이렇게 있고 그다음 나는 이제 15, 16세기 때 세계관 주제로 유럽 중심의 세계관 비판적이겠다. 이거 오리엔테이즘 관련된 거죠. 갈색책이 있는 내용이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통일신라 시대 때 인물과 관련돼서 자료 기초에 그 생각과 행적을 써보다 간다. 이거 추체험을 통해서 조선시대 생활상을 이해도 한다. 이렇게 있는데 그 관련된 지문을 보면서 보기 보면서 풀어보죠. 자, 간을 보면 자, 여기 보면 경상도 지지와 신증 동국 여직선을 주로 사용하는 사료학습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이제 이게 맞는 것 같지만 좀 틀려. 왜냐면 지금 물어보는 자체가 여기 보면 조선후기 인문지를 활용하여 인진하여 경상도 지역 인물과 풍습을 중심으로 지역사 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지역사. 그러니까 요걸 통해서 사료학습 같은 걸 할 수 있죠. 경상도 지역 신증 동국 사료학습은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사료학습이 아니라 가는 지금 지역사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연결이 안 되죠. 예. 그래가지고 일단은 답이 이제 틀리죠. 이거는요. 지역사를 물어보고 있는데 지금 사료학습 관련된 내용을 연결시켜서 물어보니까 틀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 같은 경우에 보면 자, 나를 보면요. 어, 여기 명나라 영락제나 오스만 제국의 술래만 1세 제2시기 때 발전상을 동시대의 유독 국가들과 비교한다. 그래서 명의 영락제나 오스만 제국의 술래만 1세 때는 상당히 이제 중국이라든지 오스만 투르크가 강성기였잖아요. 예, 그리고 이때가 이제 보통 15세기 때고 16세기 때죠. 그래서 이제 이 당시 이제 지리산의 발견 이후 전후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한동안은 지리산 이후까지도 그 세계 중심은 경제 중심은 중국하고 인도였잖아.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내세우면서 그 당시 유럽은 좀 후진적인 사회였다. 그래서 그 당시 15, 16세기 때 세계에서 유럽 중심의 관점에서 비판할 수 있죠. 이때 뭐 유럽이 세계에 팽창하고 지리산 뭐 발견하고 했지만 이미 이제 그 유럽은 그 당시에 거의 이제 병방에 나가서 좀 약간 중심부로 이제 접근한 국가들이었고 그 당시에 중심은 오스만 투르크나 명나라였다. 요걸 비교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오리엔탈리즘을 이제 비판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맞죠. 그 다음에 다른 개헌필교 삼국사기 등의 자료를 통해 최초의 전기를 작성해 보기도 한다. 예, 요거 맞죠? 사료를 이용해 갖고 하는데 일단 개헌필경은 어떤 자료예요? 최치원이 저술한 신문집이에요. 이것 좀 외워두세요. 이것도 나올 수가 있어. 한국사 관련돼서 최치원이 그 뭐냐면 그 먼저 저술한 신문집을 얘기한다. 예. 그러니까 이제 최치원 전기 때 필요하죠. 이거 삼국사기 같은 경우에는 최치원 관련된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용해 갖고 전기를 작성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니들 보면 나오면 이게 역할극 관련된 내용인데 출체험을 통해 조선시대 생활상을 이해도 한다. 그래갖고 이제 보통 역할극은 이제 극화 수업이죠. 이 극화 수업을 할 때는 세 가지 이제 뭐냐면 선발 방식이 있어요. 선발 방식과 관련된 내용이야. 그래갖고 이제 예전에 한번 제가 살펴봤을 거예요. 설명 방식은 세 가지가 있다죠. 연기자 선발 방식,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역할극 학습 조직 방식으로 극화 수업의 학습 조직 방식, 연기자 선발 방식, 같은 내용 모든 명식으로 조직하는 방식, 다른 내용의 모든 명식으로 조직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예, 그렇게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지문과 관련된 선발 방식은 어떤 건가요? 여기 보면 학생들 모두 원하너 양반의 생활, 중인의 생활, 상민의 생활, 천민의 생활, 소주제 연구 교육, 국가 수업을 했다. 세 번째 방식이죠. 예, 세 번째 방식. 요거와 관련된 거야. 다른 내용의 모든 형식으로 조직하는 방식. 예, 요거와 관련된 거죠. 그래가지고 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옴니버시 형식으로 소주제 나눠서 각각 조직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역할극 할 때 내용 조직 방식, 그러니까 구성원들 조직하는 방식이 시험 문제에 2번 정도 나왔으니까 꼭 기억을 해두세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이렇게 역할극과 연결시켜 보시면 되고, 답은 니은, 디귿, 니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볼게요. 4번. 자, 4번하고 5번은 역사 수업 소재 중에 문학 작품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파란 책의 내용 있죠? 파란 책의 내용을 좀 기억을 해두시고 풀어보셔야 돼요. 이거는요. 자, 4번 보면 다음은 역사 수업에 대한 박 교사 생각이다. 자, 기획에 들어갈 단어를 고려할 때 그 박 교사가 주로 활용한 교재 유형을 쓰고 이러한 교재를 수업에 활용할 때 유의점 2가지 쓰시오. 자, 역사 소설 형식은 과학보다 어디에 가깝다? 문학에 가깝죠. 예. 그래서 교재 유형을 쓰니까 여기는 문학 관련된 문학 작품이죠. 그래서 물론 역사가는 주관성의 상상을 배제하고 정확한 사실 근거에 과학적으로 역사를 서술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런 과학성의 추구는 학문 연구에서 의미가 있지만 교실의 학습 구조에서는 그 의미가 대폭 감소하는 거다. 그렇게 서술된 역사책은 너무 많은 사실을 담고 있기 때문에 딱딱한 제도나 구조, 어려운 사회과학적 개념을 나열하는 재미없는 것이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기획과 같은 그러니까 문학 작품과 같은 서술 형식의 교재가 필요하다. 문학 작품이고요. 근데 문학 작품을 사용할 때 유의점 그 3가지 애워 두셔야죠. 그거 요게 이제 그 파란 책이 있어요. 그리고 좀 뒤에 이제 또 기출문제 나왔던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 문학작품의 유의점을 이제 보면 문학작품의 내용이 학생들 그대로 역사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지도해야 되고 문학작품 선정 시 수준에 맞는 걸 선택하고 지나치는 허구 내용을 배제하고 문화적 배경은 역사적 시기와 작품에 등장한 사건이 상황에 대한 사전 학습이 필요하다. 뭐 이런 것들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16년도에도 문학작품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파란 책하고 그 녹색 책 있죠. 이런 내용을 좀 약간 혼합해서 나온 것 같은데, 자, 보면, 자, 가는 수업 협의에서 김 교사와 최 교사가 나눈 대화다. 자, 나는 김 교사가 이 수업을 설명할 내용이다. 자, 밑줄 친 기획에 학생이 이해하는 측면에 2가지 쓰고, 니은은 나를 통해서 유추해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김 교사와 이제 최 교사는 이제 문학작품을 선정해갖고 하는데, 병자호라는 주제에서 문학작품을 선정하는데, 그 문학작품의 소재가 뭐냐면, 병자호라는 주제에서 문학작품을 썼는데, 그 문학작품이 뭐냐면, 박시전이야. 박시전. 박씨 부인이나 허구의 인물인데 이 박시전 읽어보시면 알지만 이 박씨 부인이 그 완전 심센 여자거든요. 여장부예요. 그래갖고 이제 뭐 얘가 나타나서 청량을 쳐부시고 막 그러는데 물론 사실하고 관련이 없는 거죠.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런 박씨 부인한 부인의 허구의 인물을 병자호론 때 꺼내서 병자호론 수업에 선정했다. 왜냐하면 교사가 학습자 수준에 맞게 제시할 때 박시전 같은 과거의 문학 작품을 지닌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있죠. 그래서 박시준의 일부가 있죠. 그 내용이 있고 김저지는 실제 인물이죠. 근데 박씨 부인하고 얘기 나눈 거는 이게 뭐냐면 이거는 허구고요. 자, 하여튼 최 교사는 교사가 문학 작품을 역사 수업을 활용할 때 고려할 점 지도상 유의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도상 유의점을 염두에 두고 학생들 아래 나를 설명해 준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죠? 오타네요. 자, 그래서 이제 나를 내용을 볼게요. 그래서 이제 조선 인조반정의 오랑캐를 배척하고 조선에 대한 의리를 지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의리를 지킨다는 종묘 배청을 그 확고한 정치 인형을 삼았기 때문에 병자호론 때 패배해 조선에게 더욱 치욕적인 상처를 안겼다. 이런 배경 속에 태어난 것이 박시전이었다. 자, 그러면 요거 내용을 하면 이제 유의점을 보면 뭐예요? 문학 작품이 이제 쓰여진 배경을 설명해 줘야 돼. 박시전이 쓰여진 당시의 배경, 그다음에 김자전이 다른 신하 앞에서 곧 병난이 있을 거야 박시문의 위기를 묵살하는 것은 실제 일어났던 아니죠. 김자진이라는 인물은 이제 노론의 대가로서 이제 그 당시 주도가
그 당시에 이제 서인의 그 실권자죠. 근데 이 박씨 자체가 이제 뭐 허구적 인물이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대화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용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그 문학 작품 내용을 학생들이 그대로 역사적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지도해야겠죠.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쓰시면 돼요. 자, 하여튼 이렇게 보면, 자, 여기에서 이제 물어볼 게 이제 밑줄친 기획의 학생 이해 측면 두 가지 쓰는데, 교사가 학습자의 수준에 맞게 제시했던 박시영 같은 과거 문학 작품이 지닌 장점이 있다. 자, 학생이 이해 측면에서 제시했어요. 단서를 달았죠. 요 내용은 어떻게 써야 되냐? 이건 녹색책이 있어요. 녹색책에 역사를 보다 생생하게 느끼고 상상함으로써 역사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유도할 수 있고, 감정이니까 공간적 이해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등장인물의 활동, 생각, 감정을 구체적으로 묘사한다. 지배층 이외에 그 다양한 계층 생각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고, 당신 생활을 어떤 시각을 바라보고 대처할 수 있는지 느낄 수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근데 이때 이제 답에서 내러티브를 쓰신 분도 있어요. 근데 여기 수업 소재를 물어보고 있는데 내러티브를 쓰신 분인데 이게 맞다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틀려요. 이건 분명히 그 역사 수업 소재에 뭐 이렇게 단서를 달았잖아요. 다만 이제 그때 이제 그 채점할 때 박시정 같은 문학 작품이 이 내러티브 성격을 지니고 그래서 문학 작품이라는 요소가 들어가 있으면 맞게 해줬다고 그래요. 내러티브 써서 하더라도 문학 작품에 많이 들어가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밑줄치 니은을 나의 유추해서 쓰시오. 해서 내가 아까 제가 얘기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유의점 중에 요거 역사 사실 다른 내용을 교사가 지적한다. 문학 작품 내용을 학생들 그대로 역사 사실 받아들여 지도를 해야 되고 문학 작품이 배경이 되는 역사 시기 및 작품에 등장하는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서 사전 학습함으로써 작품에 대한 학생들 이해를 도와야 된다. 유의점 외워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관련 설명을 제가 다 해놨으니까 문제 분석 보시고 해주시면 되고 문제 분석을 제가 다 꼼꼼히 해놨어요. 이 부분이.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을 보세요. 6번. 자, 6번 내용을 보면 자, 다음 역사과 교수학습 과정에서 교사가 해야 할 활동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이렇게 했는데 요게 이제 문제가 이제 95년도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노란책 나오기 이전에 문제야. 예. 그래서 예전 파란책 관련된 문제인데 그냥 보셔도 대충 이제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자, 보면 1번 보면 역사 교과서를 근거 목적 여기고 이를 해석하고 전달하는데 전혀 뭐딱 봐도 틀린 거죠. 예. 그래서 이제 7차 교육 과정에서 이제 역사 교과서는 하나의 참고 자료죠. 이걸 뭐라고 해요? 예. 현행 교육 과정 도구적 교과서관이라고 하죠. 이렇게 이제 해서 이런 근거 옥조 여기고 해서는 교과서관 성정적인 교과서관 있죠. 성전을 접근하는 식으로 교과서를 바라보면은 안 된다. 근데 이거는 그냥 원칙 있고 도와줄 거서 실제로는 이제 받들어 모셔야 되죠. 예, 뭐 시험 문제 내거나 그때 현실은 맞진 않은데 일단은 교육 과정에서 그렇게 돼 있으니까 쓰시면 되고 나머지는 뭐 상식적으로 다 맞는 소리예요. 자, 학습 내용을 정리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제시하여 학습 성취 정도를 확인할 수 있고 문제 해결에 도움이 주는 예화, 사진, 사파, 통계 등을 충분히 활용해야 되고 단원의 의욕을 느끼게 한 인물적, 민속적을 참고적을 하는데 뭐 어려운 건 없어요. 쉽게 답이 구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실의 대화 구조를 볼게요. 교실의 대화 구조는 이제 수업 설계와 관련된 내용. 수업 설계는 교사가 주도로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수업 설계는 교사가 주도하고 교수학습 모형은 그런 전문적 연구자들, 교육학자, 역사교육자들이 하는데 수업 설계 자체는 그렇게 시험 문제 안 나왔고 수업 설계를 하는 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카테고리 안에 그 사례 연구를 좀 한 게 있어요. 이용 교수가. 그게 이제 교실의 대화 구조예요. 그래서 교실의 대화 구조는 노란 책이나 파란 책이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03년, 05년이니까 이제 한참 지났죠. 예. 벌써 17년 전의 얘기인데 그래도 모르지. 또 예전에 문제를 끊어다가 좀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여기 교실의 대화 구조는 일단 뭐 파란 책에도 있고 좀 약간 자세히 노란 책에도 있고요.
근데 검은 책이 검은 책이 아니라 하여튼 노란 책, 파란 책, 노란 책 두 책을 기준으로 해 갖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이제 보면 1번 문제 볼게요. 자, 역사 교사가 비잔틴 제국이 오랫동안 종속된 이유를 학생들이 생각해 보도록 하고 그에 대한 정답을 미리 상정하고 질의응답을 했다. 그래서 이러한 수업 방식 문제점. 자,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수업 방식이 있죠. 하나가 이제 이유가 있고 단서가 될 수 있는 게 미리 정답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수업 방법 그 교실 대화구 중에서 세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때 연상의 원리, 그다음 제한된 사고 유형, 그다음에 또 하나 뭐야? 네. 이해 추구형 방식. 미리 정답이 있다고 상정한 것은 어디에 제한된 사고 유형이고 이유를 강조한 거, 이유를 강조한 거는 이해 추구 방식이나 제한된 사고 유형 두 개 다 속하죠. 두 가지 이게 장점을 문제점을 쓰시면 돼요. 여기를.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용을 보면 제가 예상 답은 있죠. 예. 비판적 사고력 제한되기 때문에 정확한 답을 많았다고 해서 역사의 사고를 육성할 수 없다. 역사에 답이 존재한다는 신화를 학생이 주입할 수 있으며 논리의 단순한 비약을 초래할 수 있고 교사의 가치관 태도를 일방적으로 주입할 수 있으며 일정한 틀과 범위를 제한하고 학생들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자신의 관점을 주체로 생각할 수 없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공원형 문제 볼게요. 자, 다음의 수업사에서 제시된 교사의 질문 유형의 특징을 문제에 쓰시오. 자, 교사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학생은 그냥 단편적으로 왔다 갔다 하잖아.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데 이게 수업 사대잖아. 어떤 문답법이라고 이제 하신 분인데 이게 문답법이 아니에요. 수업 사대니까 이거 문답 학습법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는 걸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수업 세대 입장이니까 교실의 대화 구조 입장에서 한 거야. 요 지문 자체도 노란 책에 있는 지문을 그대로 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수업 사대 중에 그 교실 대화 구조 중에 첫 번째 연상의 원리야. 연상의. 그래서 연상의 원리라는 것은 단편적 사실을 마치 탁구공이 주고받는 것처럼 그게 하는 거죠. 역사직을 단편화시켜서 이렇게 그 사실적 연계 구조만 처리해 주는 그런 역할인데 자, 이 문제점, 유형의 특징 문제점을 보면 특징은 단편적인 어떤 사실을 이해시키는 연상의 원리로 사실적 연계 구조만 강조하고 문제점은 그러다 보니까 딱 보면 고도의 사고를 요구하지 않죠. 그리고 학생이 단순히 지식을 인지하는 것만 하기 때문에 지식 처리 과정이 부수적으로 참가할 수밖에 없다. 이거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수학습 활동 과정을 보죠. 교수학습 활동 과정. 이게 교수학습 활동 과정인데 교수학습 모형은 꼭 시험 문제 한 번씩 나와요. 꼭 시험 문제.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앞에서 이제 수업 설계와 달리 주도 이제 누가 주도를 하냐면 교수 이도는 역사 교육학자나 교육학자들이 그 뭐냐 연구하는 것들이야. 그래서 교사는 그걸 중개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제가 프로를 만들었어요. 예. 그 앞에 설명한 수업 설계와 관련된 교실 대화 구조고요. 교수학습 이론이죠. 그래서 역사 교육학자, 교육학자 있고 교사는 중개자 역할이다. 여기 분류법 꼭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그래서 교수학습 자료, 내용 구성, 교수학습 자료 활용 이렇게 있는데 이 분류법을 왜 기억을 해주시면 이게 헷갈릴 수가 있어. 딱 보기에 이게 무슨 학습 모형이나 할 때 헷갈리는 게 뭐냐면 요게 헷갈려요. 역할극하고 인문학습이 좀 헷갈리거든요. 역할극 인문학습이. 그런데 이제 교수학습 측면에서 교수 모형을 쓰면 역할극이 되는 거고요. 내용 구성 측면에서 쓰면 인문학습이 되는 거야. 딱 헷갈릴 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교수학습 활동의 측면에서와 내용 구성 측면에서와 좀 기호해 두시고 예전에 관련된 문제가 있어요. 나중에 풀어보겠지만 그래서 교수학습 활동에 속한 건 강의식, 이야기 수업, 탐구식 수업, 글쓰기 수업, 그다음 토론 수업, 역할극, 시뮬레이션, 제작학습, 역사신문 만들기, 개발학습, 그다음에 이런 것도 있고 내용 구성 측면에서 사실학습, 개념학습, 주제학습, 시대학습, 인문학습, 비교학습이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교수학습 자료들이 있는데 요거는 예전에 이제 그 앞에서 역사과 그 수업 소재 관련된 내용 있죠. 그 관련된 것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교수학습 활동과 내용 구성이 있어요. 그래서 파란 책하고 녹색 책을 기준으로 해서 공부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요.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을 이제 풀어보죠. 어,
자, 여기 보면 이제 1번 문제 볼게요. 이 11년 기출 문제인데요. 자, 여기 내용은 이제 주로 이제 대립 논쟁식 수업, 토론식 수업이 있고, 이 토론식 수업 관련된 내용이야. 그리고 일부 문답식 수업이 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자, 그거 어디에서 많은 봤던 유형이죠? 약간 이제 토론식과 문단식 약간 결합형 문제가 어디서 봤어요? 이번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잖아요. 예. 예전에 11년도 객관식 기출문제 유형을 약간 신태받아서 낸 것 같아. 교수들이 딱 보니까 들어갔던 교수들도 계속 있지만 새롭게 이제 들어가는 교수도 있거든요. 지금 들어가시는 교수님들은 예전 1세대 교수님이 아니에요. 그 초창기 때 그 김한중 선생님, 양원 선생님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못 들어가는데 안 들어가는 거죠. 그 짬밥에 들어가겠어요. 이제 원료인데.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제자들이 이제 제자 교수들이 들어가. 예. 그래갖고 40대 중후반 정도? 예, 이렇게 이제 가거든요. 내 또래 이제 교수님들이 들어가 70년대나 60년대 후반 쪽에 그런데 아마 요거 예전에 교수님들 냈던 걸 보고 예, 착상을 얻어갖고 그걸 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오대 문제가. 자, 한번 볼게요. 다음은 교수 학습 활동에 따른 수업 유형에 따른 설명을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있거든요. 자, 학습단은 근세사의 성립, 학습 목표가 있죠. 이 학습 목표도 잘 봐주세요. 나중에 학습 목표 써갈 때 이런 걸 좀 뭐냐 캐치해 갖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조선 건국에 참여하는 인물과 반대하는 인물을 주장해야 한다. 그래서 영역별 학습 목표를 할 때 여기는 어떻게 해석해? 지식 이해 측면이죠. 그래서 기출 분석할 때 답만 고르지 말고 여기까지 다 봐야 돼. 예문까지. 우리가 이제 돼지를 잡아먹을 때 돼지 먹을 때 돼지 머리도 먹고 삼겹살도 먹고 내장도 먹고 족발도 먹잖아. 우리 사람 다 먹잖아. 예. 그러니까 요거 볼 때 돼지를 잡아먹는다는 심정으로 하나하나 다 분석해서 다 먹는다는 심정 공부해야 돼. 예. 하여튼 그다음 조선 건국 시기의 주요 인물들의 주장에 대한 학생들의 입장을 모든별 발표한다. 자, 요거는 어느 기능 목표죠. 기능 목표 특징은 학생 활동에 등장하잖아. 모든별 발표 수업 있죠. 이게 기능이고.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가치를 존중하는 태도가 된다. 태도를 갖는다. 가치 이런 것은 요게 뒤에 들어가면 가치 태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뭐냐 나중에 지식 이해 측면, 기능적 가치 태도, 영역 학습 목표 써갈 때 예전에 나왔던 그 예문들 있죠. 예문들, 그다음 녹색책에 있는 예문들, 지도서에 있는 예문들 이런 걸 분석해서 대충 머리 굴려갖고 짬밥을 굴려서 쓰시는 게 좋다. 특히 이제 시험 문제 지식 이해 측면 많이 나왔다고 했죠. 예. 자, 그래서 이제 학습 활동을 보는데 딱 이 학습 활동 때 보는 게 무슨 수업이야? 토론 수업이죠. 토론 수업이 이제 토익 수업과 대립 논쟁식 수업 있잖아요. 그 중에 양방을 이제 뭐냐면 지지하는 모둠과 반대하는 모둠 이렇게 나눠서 A와 B로 나눠갖고 쟁점을 토론한 거니까 이거는 대립 논쟁식 수업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자, 그래서 하여튼 있고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한번 보죠. 자, 토론식 수업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토론식 수업의 문제점이 뭐냐면 효과적인 수업 방법이 아니야. 역사 기능의 용어를. 요거 토론식 수업하면 제대로 못 배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체계가 잡힌 애들이 해야 되는데 그 토론식 수업은 역사 기능과 용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데 효과적이 못 해요. 예. 오히려 역사 기능과 용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는 아까 전에 무슨 수업이다? 강의식 수업이 적합해. 그러니까 강의 수업이 되게 효과적인 거고, 그래서 이제 강의 수업은 이제 교사가 중심에서 학생 목표를 달성해서 설명 전달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개념과 용어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효과적인데 그거는 못한다. 예. 그런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 볼게요. 여기 보면 교사는 학생들이 정해진 결론이 없다는 점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대립 논쟁식 수업 같은 경우에는 토익 수업 같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각자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근거를 찾아서 서로 간에 어떤 토론하는 거죠. 그 과정에 역사사고력을 키우는 데 목적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답이 있으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이건 뭐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거야. 이거는요. 파란색, 녹색책 내용이 없어도 상식적으로 이제 답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을 보면 학생의 역사사고 판단하는데 유용하다. 맞죠? 요거는 체계적인 수업은 안 돼도 그 당시 이걸 통해서 지식의 가정을 배우면서 역사사고의 판단력을 함양하는 데는 유용한 수업입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교사의 질문, 학생의 답변, 교사의 평가가 적어 있는데
요거는 약간 여러분도 보시기 알겠지만 약간 이제 평가식 저희 토익식 수업은 안 맞죠. 요거는 뭐냐 문답식 수업이야. 음. 그래서 이제 요것도 보면 이제 문답식 아까 얘기한 것처럼 토익식 수업과 문답식 시험이 플러스된 거에 요런 형태의 문제가 요번에도 문제 나왔는데 하여튼 문답식 수업이다. 그래서 문답식 수업은 강의 수업과 이야기 수업 같이 진행되고 교사 주도의 수업에서 좀 부족한 그 학생의 상호작용 수단으로서 사용되지만 물론 문답식 수업 자체도 교사 중심이죠. 예, 그렇지만 약간 그 학생들 상호작용이 필요할 때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답이 이제 3번이죠. 니은과 디귿.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2번을 볼게요. 2번. 자, 이거 지도안 관련된 문제가 또 나오죠. 예. 그래서 지도안인데 요거는 이제 여러 가지를 또 묻고 있어요. 복합적인 문제. 그래서 역사적 특징과 역사적 사실, 한국사 지식도 물어보고 있고 또 이 뭐 형성평가 관련된 내용도 있고 등등등 다양하게 물어보고 있어. 그리고 질문 기법의 유형, 마스의 이동 있죠. 요것도 요번에 나왔던 것도 묻고 있어. 예, 한 지도안에.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볼게요. 다음은 김교사의 학습 지도안이다. 기획과 미연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자, 학습 목표 도입, 전개, 정기평가 이렇게 있는데 고구려 대외 발전의 주제로 해서 고구려가 대외적 발전할 수 있는 원인을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고구려가 신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근거를 뭐냐면 열거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도입은 이제 정시학습 확인, 학습 목표 있고 전개 과정에서 이제 뭐 컴퓨터 프로젝션 팁을 통해서 무육청 수업도를 비롯한 고구려 고분벽화를 보여주면서 뭐 고구려의 강력한 군사를 가질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고 강개토 대왕비를 보여주면서 비석이 어느 왕 때 만들어졌을까요? 하는 제작 시기를 확인한 질문도 있고 그다음에 니은을 보면 경주 호우충 관련된 그 있죠. 예. 그래서 호우면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끝에 수업을 할 때는 총괄평가 아니에요. 형성평가를 실시한다. 이거 기억해. 예. 도입 단계에서는 진단평가를 하는 거고 전개와 정리 단계에서는 형성평가를 한다. 예. 그리고 이제 이걸 통해 피드백 받은 다음에 교수 학습상을 개선한다. 이렇게 있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1차 시험과 2차 시험 같은 한 단원이 끝날 때는 총괄평가를 하는 거예요. 총괄평가. 요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죠. 문제를. 여기에서 이제 옳은 거를 고르니까 기획과 미용에 대한 설명 중에 자, 기획을 보면 고분법화가 나오죠. 고분법화. 자료 특성상 1차 자료와 체험 자료에 속한다. 요거 왜 틀렸을까요? 예, 틀렸어. 일단. 이거 왜 틀렸을까요? 일단은 1번을 보면 자, 1차 자료, 2차 자료가 있는데 그때 제가 수업 자료 이제 분류를 할 때 1차 자료 같은 게 원래 형태의 자료죠. 2차 자료는 교육 목적의 자료야. 1차 자료, 2차 자료 비슷해요. 예. 근데 이제 요게 보시면 알겠지만 고분벽화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제 그 교육 목적에 맞춘 자료가 아니에요. 원래 형태의 그 자료잖아요. 사료고. 1차 자료가 2차 자료가 아니라 1차 자료야. 일단 틀리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또 분류법이 있는데 예전에 제가 기억을 하시는 게 뭐냐면 그 교재에 담고 있는 사물과 형상에 따라 체험 교재, 경험 교재, 자유 교재, 설명 교재 이렇게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교재 분류가 있어요. 녹색지게 보면 여러 분류가 있는데 교재에 담고 있는 사물과 형상에 따라 체험 교재, 경험 교재, 교육 목적에 그러니까 잠깐 체험 교재, 그다음에 경험 교재, 자료 교재, 설명 교재 분류했다. 체험 교재는 학습자의 직접적인 경험이 학습자가 학습에 이어지는 경우다. 예를 들어서 대학교 농촌 활동이나 뭐 박물관 체험 활동, 원신 체험 학생 이렇게 있고 경험 교재는 감각이나 지각을 통해서 역사 사실을 인식하는 교재인데 자원 인사나 관찰이나 경험할 때나 1차 세계대전 다큐멘터리 볼 수 있고 자료 교재는 역사 사실이나 현상을 다른 사람이 표현하거나 정리한 자료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뭐 실물 모형, 사진, 그림, 지도, 그래프, 통계, 연포도 있고 설명 교재는 역사적 사실을 해석하고 하여 개념적 논리적으로 설명한 교재고 논문, 역사 사건, 문화재 관련 소개를 교과서에 했는데 이에 그 고분법과는 실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유 교재에 속할 수 있지만 또 감각과 지각을 했기 때문에 경험 교재에 속할 수 있어요. 근데 체험 교재는 학습자가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학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과 맞지가 않아.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틀리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고분별과 그리 쉬워 하면
체형 교제가 되겠죠. 자기가 고분권 그리면서 하는 거니까 자기가 몸으로 때우는 거잖아. 예. 그래서 요거는 안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2번 문제를 볼게요. 2번 문제. 2번은 이제 한국사 그 지식이 좀 필요한 거야. 자, 고구려 영토가 아산만에서 영일만에 이른다는 걸 알 수 있는 기록이 들어있다. 자, 강개토 대왕비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아니죠. 강개토 대왕비는 여러분 아들 장수왕이 자기 아버지 업적을 후세에 이제 남기기 위해서 5세기 때 세운 것이잖아요. 예. 그 내용에는 고구려 시조신화, 추모와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래서 수모인 제도가 있고, 광개토 대왕이 백제, 금강간, 신라 원조, 요동정벌 관련된 게 있어요. 근데 고구 영토가 아산만 영행할까지 도달했던 자료는 강개토 대왕비가 아니라 중원 고구려 비문이죠. 중원 고구려. 요거는 중원 고구려 비문. 이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예, 이거 한국사 문제.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제 한국사 관련된 거야. 이거는요. 역교도 문제에 한국사 융합형 콜라보 문제를 집어넣은 거야. 예. 자, 그다음에 이제 3번 지문을 볼게요. 3번 지문. 자, 디귿에 보면 이제 그 지문법을 물어보죠. 바스의 이제 지문법인데 비석이 어느 때 만들어졌을까요? 제작 시기를 확인하는 지문. 확인하는 지문이다? 그럼 질문 기호 기법의 유형 중에 이번에 시험 문제 나온 거 있죠. 그 인지기억 질문, 그다음에 수련적 질문, 학산적 질문, 평가적 질문을 분류할 수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인지기억 질문 학생들 상호 작용을 유도하기 위해서 학생들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질문이야. 그러니까 요거는 인지기억 질문이야. 인지기억 질문. 확인하는 질문. 그래갖고 이제 그 잠깐만요. 예쁜 문제. 이렇게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문제를 해결해 여러 가지 사고를 유도하는 지문이다. 근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비석이 어느 때 왕이 만들어졌을까요? 그거는 확인하는 지문이잖아. 인지기억 지문이죠. 근데 문제 해결하기 위한 지문은 요번에도 시험 문제 나왔죠. 요번에도. 무슨 지문이야? 이거는 그 아까 이제 지문 중에 수험적 지문이죠. 이게 문제 해결 기준. 문제 해결. 그래서 이건 수험적 질문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지기억 질문하고는 안 맞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4가지 질문 유형 형태 이런 것도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예.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있고 니은을 볼게요. 예, 니은을. 니은을 보면 장수왕이 신라 영토를 점령한다는 내용의 글자가 새겨져 있다. 예. 그래서 경주 호우청 이것도 이제 한국사 관련된 내용이죠. 예. 한국사 내용인데 여기 이제 호우명이라고 해서 이제 그런 밑받침에 을묘년 광개토 대왕의 호태왕지 호우십이라는 게 있어.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있고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네, 하다가 여기 문제 해결 여러 각도 사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 해결만 제가 생각하고 이제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각도의 사고니까 이거는 그 수험적 질문이 아니라 학산적 질문이야. 제가 말을 하다가 잘못 착각했어요. 이거 문제만 생각해갖고 여러 각도의 사고니까 학산적 질문. 여기 맞아요. 예. 하다가 내가 이거 좀 설명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보니까 착각했어 제가 잠시. 학산적 질문, 학산적 질문.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그걸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학산적 질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자, 일단 다시 시작할게요. 좀 수정해 주시고요. 자, 이건 영토 사실과 관련이 없죠. 예, 요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게 어떻게 돼 있어요. 예, 제가 이제 한국사 시간에 얘기했지만 을묘년이라는 것은 뭐냐면 강개토 대왕이 죽은 3년째 해당해요. 415년이죠. 그때 보통 고구려인들은 이제 빈장을 마련하고 3년 후에 해소 3년 후에 묻혀 능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모셔요. 태양능을 만든 다음에. 그래서 을묘년은 장사 지내는 거예요. 3년 후에 빈장하고 나서 묻히는 장사 지낸 장례식 치는 애가 을묘년이야. 3년 뒤에 만든 하니까. 그다음에 국강상이라는 곳은 뭐냐면 그 국강이라는 곳의 지명이야. 보통 고구려 왕들은 되게 지명을 따서 이제 그 시호를 붙이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그냥
강개토라는 말은 그 영토를 넓혔다는 뜻이죠. 영토를 넓히고 태양이라는 말은 이제 왕 중에 왕이고 호호십이라는 건 호는 이제 뭐냐면 청동기 그릇이에요. 청동기 그릇인데 강개토 대왕이 제사를 지낼 때 청동기 그릇 제사 용품이 만드는데 10이라는 건 10번째 만든 제사 용품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종합해서 말하면 을묘년에 제사를 지냈는데 그때 국강산 강개토 대왕의 호를 갖다 바쳤고 그리고 그 태양에 이제 그 제사를 지키 위한 제사 용품 호를 만들었는데 그 10번째 만든 호다. 제품명이에요. 10은. 그런 내용이야. 그 안에는 뭐 이제 뭐냐면 그 영토 확장이나 뭐 그런 것들이 없죠, 지금. 그래서 장수왕의 신라 영토 점령은 관련 없다. 이거는. 그 내용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5번을 볼게요. 5번은. 자, 5번은 이제 뭐냐면 미은의 고구려 대외 발전과 신라의 관계에 대한 학생들 이해 정도를 확인하고 피드백 받는 평가 활동이다. 맞죠? 이거는요. 형성 평가 중에 피드백이 있어.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오긴 했지만 뭐 서술형 평가도 마찬가지지만 형성평 피드백에서 교수 학습 자료를 뭐냐면 본치는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5번은 답이다. 5번. 예. 그래서 1, 2, 3, 4번이 다 틀렸는데 왜 틀린 이유를 하시면 파악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2번하고 4번은 그 한국사 관련된 문제예요. 근데 이게 한국사 역균원의 융합형 문제가 예전에는 시험 문제 좀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안 나오더라고요. 예, 그냥 단독 문제가 나온 것 같아. 그냥 그래서 다만 이제 역사 사례만 좀 예문으로 집어넣고 그러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볼게요. 3번 문제. 자, 3번 문제는 이제 뭐와 관련된 문제냐면 인문학과 사료와 관련된 문제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요번에 인문학습 문제 나왔죠. 예, 인문학습의 종류 녹색책 관련돼서 기준에서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 객관식 때도 한번 나왔어. 그래서 이제 인문학습 같은 경우에는 잠깐 보면 제가 이제 이론 강의 시간 때 좀 얘기를 했지만 대개 보면 이제 인물사 학습과 이게 넓은 범위 인문학습이에요. 좁은 범위 인문학습 있죠.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안에 또 요거는 이제 주로 윤리 도덕적인 측면을 강조했기 때문에 범국가적인 어떤 인문학습 방법이고 보통 역사학습에서 이제 인물사학습이라고 얘기하죠. 인물을 통해서 어떤 시대를 이제 파악하는 것들인데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세 가지가 또 있어요. 행위결정 분석 모형과 그다음에 인물의 일생과 전기를 통한 이용하는 모형과 인물을 통해서 시대와 문화를 이해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는데 요번에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행위결정 분석 모형이죠. 행위결정 분석 모형은 또 드레이의 합리적 설명 이론과 연결돼 있어요. 네, 목적, 상황, 수단 이런 것들 연결성을 되게 강조하죠. 예, 이런 것도 있는데 그래갖고 이제 요거 있는데 이게 아마 이제 여기에서 예문 같은 행위결정 분석 모형을 얘기할 거야. 여기. 예. 그래서 이제 내용도 이제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한번 내용을 볼게요. 이거 보기 전에 마지막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예, 마지막 인증번호는 96번입니다. 예, 마지막 인증번호 96번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김교사 수업 계획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관련된 예문들 그 지문들 있죠. 예, 그럼 풀어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기획을 보면 해당 인물에 관련된 자료를 조사하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역사적에 만든 사람의 해석이나 관점이 가입됐다는 점을 유의한다. 맞죠? 해당 인물의 자료라는 건 사료잖아. 사료를 할 때 항상 그 뭐 밑에 어떤 그 역사 자료를 만들 때 사람들의 해석이나 관점이 개입된 걸 유의하면서 만들어야 되겠죠? 예, 사용해야 되겠죠? 자, 맞고. 자, 그다음에 이제 니은을 보면 인물이 살았던 시대적 상황.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인문학습을 할 때 봐야 되는데 자, 인물의 행위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 시대적 조건을 강조하는 나머지 개인의 주체적 이유를 가소평가하지 봐야 된다.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돼요. 시대적 상황과 의지 이런 것들 같이 봐야 돼요. 한쪽에 치우침 없이. 예. 요것도 기억을 해 두시고
요것도 이제 행위결정 분석 모형의 유의점에 나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인물의 어떤 대표적 역사 행위 관련된 내용인데, 자, 과거의 관점을 배제하고 현재의 관점의 인물 행위를 이해한다. 요거는 딱 봐도 틀리다는 걸 알 수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거의 가치와 현재의 가치를 같이 접목을 시켜야지. 그래서 과거의 가치를 배제하고 관점이고 현재의 가치를 본다면 안 맞죠. 현재의 가치의 문제점이 딱 등장하잖아. 중요성이 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등장하죠. 같이 봐야 된다. 극단적 견해는 답이 아니에요. 예. 과거의 가치와 현재의 가치를 접목시켜야 된다. 이게 답이겠죠.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다음 리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인물에 대한 다양한 해석의 평가가 가능하다는 유의해야 된다. 그 역사적 맥락 속의 행위의 의미를 평가한다. 그거 당연한 말이죠. 예. 거기 그 어려운 거 없어.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말이 인문학습과 뭐 사료학습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그냥 인문학습 좀 내용 기본적인 지식만 있고 그냥 잘 수리 능력, 그 언어 능력을 갖고 추리 능력만 있으면 다 풀 수 있는 부분이야. 예. 그리고 객관식 기출 문제는 은근히 이런 문제 유형이 많아요. 이런 문제 유형이. 그래서 답이 이제 몇 번이냐면 4번이 되겠죠. 4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볼게요. 4번 문제. 자, 4번 문제 보면 가와 다의 사회과 교육과정 내용과 관련된 설명 옳은 것을 이렇게 이제 보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요것도 이제 복합형 문제죠. 역사교육 관련된 이들 포괄적으로 물어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 뭐 선수학습 확인 관련된 뭐 그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문답식 수업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 비교학습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 인과관계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여기는 이제 그 가가 있고 나 다 나가 있는데, 이 나와 관련된 내용이 주로 이제 문답식 수업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다와 관련된 내용이 공통적 차이점이니까 비교학습 관련된 내용이죠. 그 다음에 나와 관련된 내용이 요거는 역사적 이동 관련된 내용인데, 하여튼 여기서 먼저 풀어보기로 하죠. 역사적 인과관계의 특징 같은 건데 물어봐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보면 가는 이제 보면 교사는 전시학습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예. 여기 보면 여기 문제 보면 이제 진단 평가를 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날 강화도 조약을 배우고자 해요. 모두들 지난 시간에 배운 병익량을 알고 있죠. 예, 병익량을 구실로 프랑스 군대가 강화도에 쳐들어온 사건이에요. 그 신민영의 구실이 됐던 사건이 뭐죠? 제너럴 선물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배웠던 걸 확인하는 거야. 도입 단계에서. 그래서 도입 단계에서 뭘 한다? 진단 평가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진단 평가를. 자, 그래서 답이 맞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난을 보죠. 나는 교사는 예측, 추론, 상상 등의 사고작용을 자극하는 질문을 하고 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바스의 유형과 관련돼서 보셔야 되는데, 바스의 유형 중에 이제 어디에 속하게 딱 보면 단편적인 어떤 사실 확인만 하고 있잖아. 자, 이것은 인지기억 질문이죠. 그래서 이제 인지기억 질문은 그 뭐냐, 어떤 학생들 기억을 확인하는 데 있어. 단편적인 내용을. 그래서 이건 인지기억 질문이 아니다. 있고, 그래서 이건 인지기억 질문이죠. 아니, 인지기억 질문인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인지기억 질문이 아니에요. 나 밑에 있는 교사 예측, 추론, 상상 등의 것은 다양한 각도에서 문제를 푸는 거. 한 가지 답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답을 통해서 독창적이고 창조적인 반응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뭐냐면 학산적 질문이죠. 학산적 질문.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예. 학산적 질문. 그래서 이제 이건 틀렸고, 자, 그다음에 디귿에 보면 답을 보면 교사는 동시대의 다른 폴리스 특징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공통점이 있고 그 차이점이 있죠. 아테네 스파르타의 공통 차이점. 자, 공통점과 차이점은 뭐와 관련된 비교학습이에요. 비교학습은 시험 문제 자주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비교학습 물어보면 특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비교학습할 때 유의점. 요거는 꼭 기억을 해주세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를 보면 나가 이제 역사적 원인 인과관계죠. 교사는 학생들 역사적 사건의 원인이 다양하고 복합적인 걸 충분히 인지시키지 못하고 있다. 보면
자, 지난 시간에 프랑스 혁명 다룬 영화를 봤죠. 혁명이 일어난 원인이 무엇일까요? 자, 루이 16세는 정치에 무관심하고 사랑만 좋아했어요. 마리 앙뚜아네트는 너무 사치스러웠어요. 네, 맞네요. 통치자가 무능해서 프랑스 혁명이 물론 마리 앙뚜아네트 루이 16세가 무관심하고 사랑만 좋아하고 그다음에 마리 앙뚜아네트가 사치스럽다. 이건 좀 약간 역사 팩트랑 맞지 않아요? 최근에 이건 페이크라고 이제 알려지고 있어요. 마리 앙뚜아네트는 물론 평민보다는 사치스럽겠죠. 근데 이제 일반 귀족층이나 예전에 왕실의 그런 소비 규모를 볼 때, 소비 패턴을 볼 때는 되게 겸손하게 살았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건 맞진 않은데 일단은 이걸 지배층의 무능이나 뭐 이런 걸 돌리잖아요. 근데 프랑스 혁명이 지배층 무능 때문에 일어났어요?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이제 뭐 계몽사사 학상이라든지 앙시안 레짐의 어떤 모순 등등 재정적 문제 복합적으로 일어났잖아. 예. 근데 이걸 그냥 통치의 무능만 했기 때문에 단순하게 시켰잖아.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고 복합적인 충분을 인지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맞죠. 그래서 역사적 원인이라는 것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역사적 인과관계는 자연사 인과관계 달리 원인이 한 가지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원인이 있고 그 원인 안에서도 비중이 다를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그 비중이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이 중요하지 않는 건 역사가 어떤 주관적 판단에 많이 좌우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역사적 원인의 특징들 이런 것들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좀 파악을 해두시고 자 기읍, 디귿, 니은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죠. 4번이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5번 문제 풀어볼게요. 5번 문제 자 5번 문제 보면 다음 학습 지도안 또 지도안이 나왔죠. 지도안이 나오면 이제 뭐 학습 목표 같은 것들이 또 나오고 그러는데 하여튼 지도안에서 교수 학습 활동에 대한 전술로 옳지 않은 것, 진술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이제 수업 주제가 나오고 수업도 활동의 고구려의 삶 이렇게 나오고 학습 목표였죠. 고구려의 생활 모습을 이해한다. 유물 자료 활용 능력을 기른다. 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해한다는 만약에 지식 영역 목표에서는 이게 지식 이해 측면이죠. 이거 유물자 활용 능력이니까 교사 학생 활동이 들어가죠. 스킬적인 측면이 들어가죠. 그러면 이거는 그 기능적인 영역이죠. 예. 도입, 전개, 정리 단계가 있고요. 그래서 도입 단계 쭉 있죠. 그래서 교사와 학생의 답과 그 다음에 뭐 수업도 관련돼 갖고 또 그 교사 학생의 답 있고 대답 있고 정리 단계 있는데 그러면 이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옳지 않은 거니까 수업도에 관해서 인지 기억을 제시하고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물어보는 게 있죠. 여기 보면 물어보는 게 대부분 인지 기억 지문 관련된 거죠. 예. 등장인물의 모자 모양은 말 옆에 뛰는 짐승 하대 크기. 그러니까 단순한 그 사실들만 물어보고 있잖아. 예. 그래서 이제 인지 기억 측면에서만 그 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볼게요. 자, 역사 상상을 함량하는 수업 활동이 부족하다. 맞죠? 요거 연결시켜서 보세요. 여기는 수업도 부셔지면 뭔가 다양하게 이제 뭐냐면 역사 상상을 복도화 그러니까 역사 상상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학산적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인지 기억 질문만 계속 하고 있잖아. 예. 그러니까 이제 부족하죠. 지식 이해와 기능에 관련된 학습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맞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고구려인의 생활 모습을 이해한다. 지식 이해 측면. 유물 자료 활용 능력을 기른다. 기능 측면. 학생 활동이 들어갔어. 그래서 앞에도 말했지만 예문 내용도 기억을 해두셔야 돼. 나중에 지식 이해 측면에서 기능 측면 쓸 때 그 예문을 활용해 가지고 서로 적용해 갖고 그 상황과 적용해서 쓰셔야 돼요. 예.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면 자 사료 활용 방법 중에 단원 접근 방법을 했다. 자 사료가 어디 있냐? 사료 있죠. 뭐가 있어? 무용총, 수용총. 그러니까 무용총의 수업도가 사료잖아. 네. 사료 있잖아요. 그 사료라는 게 문자 사료에도 비문자 사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업도도 사료야. 근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수업을 쭉 하다가 툭 던져갖고 제시한 게 아니라 아예 한 원의 단원을 만들었어. 네. 수업도를 통해서 이거 파트가 닿네. 고구려 3을라는 주제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단원 접근 방법이에요. 단원 접근 맞죠? 그래서 이게 달리 이제 수업하다 고구려 뭐 예를 들어서 그 문화사를 하다가 그냥 수업도 제시하고 하면 이건 고구려 문화사가 중심이지 수업도가 중심이 아니라 그냥 이해 도구죠.
이런 거는 이제 단원 조건이 아니라 그 분산적 조건법입니다. 활용방법은 이건 단원적 조건입니다. 아예 단원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고 하니까 단원 조건법의 또 특징은 뭐냐? 수업 모형이 있다 그랬죠. 사조학습 모형이. 예. 그래 갖고 인제 이거 맞고 그다음에 5 번은 의사소통의 능력 함양에 위한 전략이 더했다. 뭐 의사소통이 뭐예요? 그냥 없죠. 그냥 단편적인 사실만 주고받고 그 학생들의 어떤 것을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말하는 것 아니죠. 이 지문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1-2 번하고 배치되는 거야 5 번이. 이런 거는 좀 추론의 단서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게 지문 자체가 그 뭐냐면 맞지가 않은데 이게 좀 잘못 만든 지문이죠. 그러니까 오답지 매력도가 떨어지는 지문이야. 이런 지문들은. 예. 그런데 이제 어차피 이 사람들은 그 역사 교수분인데 왜 이런 것을 만드는지 모르겠어. 이게 보니까. 하여튼 뭐 제가 참가한 문제는 아닌데 답이 틀린 거니까 5 번이에요. 5 번. 그래서 인제 이렇게 인제 풀었고요. 예. 자 6 번은 제가 지금 보니까 빠떼가 달고 막 그래 갖고 끝내라는 이제 신의 계시라고 생각해서 여기까지 5 번까지 풀고 6번 문제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6번 문제는. 예. 오늘 수고하셨고 내일 뵙겠습니다. 예.